화질이 좀 애매모호한데 무서운데? 어? 부러졌다. 이제 부러진 거예요? 진짜 이거 홉치키스 아니냐? 그래 이걸로 고정하는 거야. 알겠어. 삶의 지혜라는 이런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이걸 줬거든? 아닌데? 그 쌤은 다른 걸 가지고 있던데? 삼각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저기 강의실 우리 옛날엔 저기만 썼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강의실 쓸 때 더 이상 이제 카메라가 필요가 없으니까 삼각대를 다 줬지. 삼각대랑 이런 거를. 무료나 그랬어요? 근데 다시 쓸 줄 몰랐지. 학원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삼각대로 보면? 에이, 그거 다 강사 개인의 것이죠. 잠깐만, 이게 13인가? 13이겠다. 자, 갑시다. 혜림아, 이거 선명하지? 오케이. 흐리멍텅하지 않지? 그 글씨 깨지는 게 있어. 그 느낌이 있지? 하도 보다 보면 좀 느껴지잖아. 아님 말고. 그래서 오늘 할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 2에는 총 3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가 탄젠트, 두 번째가 각변환, 세 번째가 최대 최소. 이렇게 3개를 배우게 되니까 하나씩 좀 진행을 좀 합시다. 제가 삼각함수 그래프 2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 렉처 13이 좀 무슨 좀 이상하게 구상이 좀 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 자료방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13 좀 이렇게 바꾸자고. 문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문제 배치도 마음에 안 들고 답지도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일단 수정복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알겠죠? 탄센트요? 아 그렇네. 탄센트야 얘들아 원래 이름. 진짜예요? 아니? 근데 영어는 이게 알려야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y는 sin x랑 y는 코사인 x에 이어서 y는 탄젠트 x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우리 탄젠트가 뭐랑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원 위에서 우리가 탄젠트의 정의 자체가 x좌표분의 y좌표였죠. 원 위에.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 하나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경과 이루는 각이 여기 있어요. 그죠? 0이야.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0.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기울기를 잡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동경이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지. 엄청 가팔라지겠죠, 기울기가. 그러다가 요렇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무한대. 없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아직 무한을 배우진 않았지 않니? 그치? 없겠죠? 근데 살짝 이게 극한의 개념이거든요? 살짝 90도보다 살짝 작다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살짝 작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90도에 가까워. 근데 90도보다는 좀 작아. 이게 극한의 개념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파르지? 엄청 크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직선이 됐을 때 기울기가 없지만 대충 엄청 큰 숫자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표기를 합니다. 여튼간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에는 기울기가 0이었다가 그지? 점점 가팔라져서 결국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죠? 90도를 찍지는 못하고 90도를 기준으로 점근선이 하나 생길 겁니다.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을 볼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는 잘 봐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되면 엄청 가파른데 기울기가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 알겠어? 기울기가 음수가 돼.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라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가 다시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가 딱 되면 기울기가 얼마? 이렇게 되니까 0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을 볼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잘 봐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살짝 갈 거야. 그럼 이 기울기는 혹시 누구랑 같을 것 같아? 그 반대편에 있는 거. 반대편에 있는 이 친구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주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즉 얘가 살짝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한 기울기는 결국 요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던 얘가 그대로 다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가 또 얼마가 되고 2분의 3분의 파이. 2분의 3분의 파이라 했어? 내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여기 기점으로 이렇게 되면 또 여기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가 2파. 요런 이제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씨, 나 불안해. 아, 봐봐, 이거 살짝. 찍어놓은 거 있지 않아요? 입안에서? 아, 그거 절반만 찍었잖아. 됐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래프 개형이 약간 사인 코사인이랑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약간 좀 독립적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역의 영역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x 값은 누굴 제외시켜야 됩니까? 90도, 270도 이런 숫자들을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x는 뭘 제외하냐면 90도를 제외를 해야 돼요. 근데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인 것 같아? 딱 봐도? 파인 것 같죠? 그래서 90도에다가 파이를 붙여도 점근선이 되지 않겠어? 90도가 점근선이었으니까 파이를 더한 270도도 점근선, 파이를 뺀 마이너스 90도도 점근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파이만큼 빼면 되는데 몇 파이만큼 뺄지 몰라서 n 파이만큼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인 모든 실수다. 이걸 좀 잘 외워둡시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치역이라는 녀석은 그래프 위에 y좌표잖아. 어떻게 돼?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사인과 코사인은 치역이 정해져 있었지만,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탄젠트는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y축 평이동 시키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주기가 얼마라고 했죠? 파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기함수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원점 대칭 함수니까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x를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봐봐. 여기 기울기랑 여기서 제가 알파만큼 돌린 여기 기울기랑 여기서 반대 방향 알파만큼 돌린 여기 기울기가 딱 부호가 반대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기함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m 파이가 아닐 때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는이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거 좀 별표를 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문제를 풀 건데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 실수가 많은 파트이기도 하고. 잠깐만. 나 마이크 어디 있어? 큰일 났다. 또 안에 들어가 있었어. 부분 또 내고. 열심히 한대.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바로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제 근본 그래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탄젠트는 딱히 사인, 코사인처럼 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넘어갈게요. 요게 근본 그래프인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A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기울기를 잡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기울기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얘가. 그치? 그러면 탄젠트 X 기준에서 만약에 이걸 Y는 탄젠트 X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Y는 이 탄젠트 X는 어디 있을까요? 위에. 이것보단 좀 가파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탄젠트 X는 살짝 덜 가파른 거 알겠지? 그래도 얘네들의 뭐는 바뀜이 없다? 점근선의 방정식 바뀌지 않겠죠? 그냥 가파름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뭘 담당할까요? 주기를 담당하겠지, 얘는. 그래서 이 친구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B분의 원래는 2파이였죠. 그 이유가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근데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라고 했어요?
파이라고 했으니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럼 결국에 개형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얘만 바꿀 수 있고 a는 바꿀 수는 없죠.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는 있지만 그림이 바뀌진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완전체를 볼 건데, 탄젠트는 뭐 그렇게 그 사인 코사인처럼 복잡한 형태는 아니라서 요 친구의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적혀 있었죠. 치역을 먼저 보실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표기가 있는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여기 탄젠트를 이렇게 가파르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배를 했다라는 거는 얘를 압축시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C만큼 뭔가 평행이동이 되고 있는 거죠. 얘를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D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뻗어나가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를 담당하는 건 B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값 B분의 뭐가 돼? 파이가 되겠지. 자, 세 번째가 중요해.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생각해봐. 압축을 시켰으니까 점근선도 이렇게 있다가 압축되니까 더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뭐 한 거야? 평행이동 왼쪽 오른쪽을 했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좀 중요해. 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외우는 팁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bx 플러스 c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를 만족하는 x를 찾자라고 적혀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중 교재나 아니면 시중 개념 원리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x는 이걸 도대체 이해는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뭔 의미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얘가 뭐니 이거 이항해가지고 b를 나누겠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근데 당연히 이렇게 외우면 안 외워져.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면 돼. 잘 봐. 우리가 탄젠트 x가 어디 있어요? 탄젠트 x. 여기 x에 누가 못 들어가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이 못 들어가죠. 그쵸? 근데 봐봐. 여기서도 여기에 못 들어갈 녀석이 누구겠어? 얘 자체 대신에 2분의 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2분의 3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bx 플러스 c 자체가 얘를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을 찾아버리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외우면 그냥 외워버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로 여기는 뭐 딱히 이제 예제가 뭐 1번 풀어볼까? 1번? 그 밑에 있는 예제? 1번 제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2번 풀어보세요. 봐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이따가 좀 하고 주기랑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거든. 자, 그래서 탄젠트 y는 2탄젠트 2분의 x는 주기가 얼마가 되냐? 2분의 1에다가 파이배를 했으니까 얘는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주기는 일단 2파이야. 괜찮지? 그 다음 점근선은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x라는 것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따라서 x라는 것이 파이 플러스 2n파이가 되니까 얘는 2n 플러스 1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좀 던져볼게. 자, 점근선의 방정식. 지금 y는 2탄젠트 2분의 x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2n 플러스 1파이라고 내가 적었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점근선의 이거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n-1 파이입니다. 맞을까 틀릴까? 살짝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잘 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학교 시험에서 물론 이렇게 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예를 줄 수도 있거든요. 왜 이게 이제 일단 정답은 같습니다. 왜 같아지냐? 이게 n은 정수기 때문이야. 정수면 무수히 많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이 무수히 많겠지.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은 과연 같은가를 봐야 돼. 우리가 근데 집합이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집합이 같으면 뭐가 같으면 돼요? 원소들끼리 같고, 그쵸? 개수 같고. 개수도 같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0 집어넣을 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1 집어넣을 걸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2 집어넣을 걸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맞춰가다 보면 개수가 동일해지겠죠.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한 개 차이 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한집합이잖아. 무한집합은 끝없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대충 1대1 대응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개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구성 요소도 똑같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됩니다.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 문제야. 알겠지? 너네가 전방을 구했어. 점근선 방정식 구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 2n 플러스 1파이. 근데 문제 객관식 선지에는 얘래. 틀린 게 아니라고. 맞다고. 알겠지? 명확하게 약간 페이크의 문제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간단하게 문제 풀고 그러고 이제 각변환으로 넘어갑시다. 이해돼요? 예. 하나씩 볼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1번부터 4번까지 잠깐만. 미안. 아,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아까 예제 풀기로 했지. 예제 2번 한번 보자. 미안하다잉. 오른쪽에 있는 예제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예제. 아, 그 예제요? 그 2탄젠트 3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요거 그래프 그리고 스템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다 나오셨죠? 주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요. 3분의 파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지?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잡자고.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근데 이것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돼요? 탄젠트 90도는 없다. 탄젠트 주기는 파이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도 안 되고 2분의 3파이도 안 되고 2분의 5파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외우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x는 요게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4분의 3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될 거고 x는 4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n파이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냥 뭐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내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탄젠트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를 볼 거예요. 근데 탄젠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 y는 탄젠트 x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요. 0 되죠. 그러니까 0,0을 지나지. 그러니까 마치 0,0을 기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우린 요 점을 잡을 거예요. 요 점을 어떻게 잡냐? 쉬워요. 얘가 뭐 되는 점을 찾으면 될까? 0 되는 점을 찾으면 돼. 그럼 얘가 0 될 때 좌표 잡아봅시다. 몇 분의 몇?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12분의 파이 넣으면 0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남죠. 요게 바로 요 점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12분의 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잡으면 되니까 12분의 파이가 뭐 대충 한 0.4니까 한 여기쯤 있겠지? 마이너스 1 한 여기쯤 있을 거고 이렇게 잡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얘라고 했지. 그래서 n에다 0을 넣어봐. 그럼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여기가 1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면 한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라 했어? 그냥 아니면 전방을 계속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뭘 이용할 거냐면 주기를 이용하자. 주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러분들 그 점근선 할 때 탄젠트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원래는 파이였던 거 기억하지? 3분의 파이면 여기가 3분의 파이로 될 거고 그러면 꼭지점 기준에서 절반 얼마가 돼요? 6분의 파이 그 정도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6분의 파이를 더하고 뺄 거야. 그럼 더하게 되면 12분의 3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렇게 잡으면 빠르겠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빼면 1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슉슉 끝. 이게 끝이야. 이해가 돼? 첫 번째 뭘 찾아라?
영 되는 거. 그치, 요 점을 찾는 거야. 요 점을 찾는 거야. 알겠지? 요 점을 우리가 뭐 딱히 부르는 건 없는데 꼭지점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죠?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변곡점이란 단어를 쓰면 좀 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지? 요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요 값이 y값이 되겠지. 그 변곡점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 이용해가지고 뭘 찾아라? 양 사이드에 있는 점근선만 찾으면 끝.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오히려 탄젠트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더 쉬워. 알겠지? 여튼 요거를 조금 이용을 합시다. 그래서 스템으로 넘어갑시다.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문제가 있냐면 5번까지 문제 있거든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쫙 풀어보세요. 중간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가고 못 풀겠으면 피해가고. 자, 1번부터 봅시다. 이건 뭐 그냥 단순하죠. 그냥 x축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는 탄젠트의 2배의 x-8분의 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 여기가 4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8분의 파이겠죠. 거기다 2배 하니까 4분의 파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6입니다. 2번. 자, 요 문제 조심해야 되겠지. 주기가 일단 6이라고 했어. 맞을까요? 예분의 파이가 주기니까 맞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 니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탄젠트의 최대값이 어디 있겠어, 그지? 그 다음 디귿 6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돼요? 2파이요. 2파이가 되니까 2파이는 탄젠트 제로랑 같겠지, 그지? 그럼 뭐 2파이는 파이랑 같고 파이는 또 0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이야? 6, 마이너스 1 지난다. 당연히 맞죠? 리을 가보세요. 점근선의 방정식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뭐야? 6분의 파이 x 플러스 뭐가? 파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넘기자. 넘기면 6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거는 n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양변에 파이 약분해주고 양변에 6으로 곱해주면 x는 6n 마이너스 3이 되지. 아이고! 리을이랑 다르네요. 틀렸죠? 맞았죠. 그치, 맞지.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6n 플러스 3이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6n 플러스 3과 6n 마이너스 3은 같은가 틀린가에 대해서는 그냥 대입만 해보면 돼. 0 넣어봐. 마 3이잖아. 그럼 저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고. 여기다 1 넣어봐. 3이지. 저기다가는 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2 넣어봐. 9지. 그럼 여기다가는 1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함수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잘 봐. 6n 마이너스 3과 6n 플러스 3은 이거의 차이라고 보면 돼. 잘 봐봐. 요 숫자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 3인 숫자야. 이해가 되지? 그럼 다시 얘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3인 숫자거든. 자,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3이 부족하니까 뭐야? 3이 남는 거 아니겠어? 이거 이해가 되니? 초콜릿을 6개씩 나눠줬어. 그치? 나눠줬는데 3개가 남은 거랑 3개가 부족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6개씩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같은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편해요. 어떻게?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거나 n 플러스 2를 넣거나 그러니까 대입하면 돼요. 그럼 n 플러스 1을 넣으면 6n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n 플러스 3 되겠지. 그치? 이렇게 집어넣어도 좋다. 그래서 리을까지 맞아요. 다음 3번. 주기가 5파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뭘 쓸 수가 있을까? a분의 파이가 얼마가 돼요? 5파이가 되겠죠? a는 얼마? 5분의 1. 5분의 1이겠지 얘들아? 네. 주기가 점근선이 문제입니다. 점근선이 이제 5n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야. 5n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는 뭐랑도 같을 수 있어. 5n-1 상관없잖아요. 5n-1 해봐. 5n-5? 그렇지. 5n-5도 되고. 이거 이해가 되니? 얘는 안 되지.
얘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어봐. 그러면 0, 5파이, 10파이, 15파이, 5의 배수들의 파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5n 플러스 5파이거나 5n 플러스 몇 파이? 10파이거나, 그지? 이렇게 같아지겠지. 이해가 돼? 그 상태에서 점근선 다시 볼 거야. 전방은 5분의 1 x 마이너스 b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요거 계산하고 5를 곱하면 x는 얼마? 5n파이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5파이 플러스 5b가 되는 거 알겠어?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이 얘는 이미 얘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 볼 필요 없이 누구만?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만 좀 바꿔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5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b가 얼마면 될까요? 2분의 1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2분의 파이, 잠깐만. 파이가 없어요. B가 파인 거. B 상관없네. 그럼 B가 2분의 파이겠죠, 그죠? 근데 B의 범위가 단 하면서 나와 있는 게 파이랑 2파이 사이니까 당연히 얘가 안 되겠지. 그럼 당연히 그 다음 거인 5n 플러스 10파이로 가셔야 되고 5n 플러스 10파이려면 B가 얼마면 돼요? 2분의 3파이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B는 2분의 3파이가 정답이라는 거야. 요런 느낌.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좋은데? 방금 이런 아이디어를 왜 교재 만들 땐 못 떠올릴까? 점근선의 유일성. 이거 명칭도 좋아. 자, 됐죠? 4번 갑시다. 자, 다음 그림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일단 맞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얘가 평이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중간에 있는 요 점을 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기가 나와 있으니까 주기를 먼저 활용하자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니까 이걸 활용해서 주기를 잡아보면 a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니까 a 값 얼마야?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아무 점 잡아서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8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0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겠고, 그러면 얘가 결국 뭐면 돼요? 2분의 파이. 0이거나, 그치? 탄젠트 0이 0이잖아요? 얘만 될까? 파이도 되고, 또 2파이도 되고, 또 엄청 많지. 근데 그 중에서 b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돼? 0일 때밖에 안 되겠지. 미쳤어? 누구야? 얘요. 진짜 0일 때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8분의 파이를 대입하지 말고 8분의 3파이를 대입해도 되지 않냐? 당연히 되죠. 탄젠트 얼마가 돼요, 그러면? 8분의 3파이 대입해봐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얘가 0 되는 값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0이거나 얘가 파이거나 얘가 2파이거나 이렇다고. 근데 얘가 0이려면 b는 2분의 3파이여야 되거든. 근데 범위가 안 맞잖아, 이제는. 그러면 파이일 땐 되니? 되죠. 2분의 파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파이일 때니까 b는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0 되는 값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점을 활용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게 포인트라고. 이런 삼각함수를 가지고 미정계수를 푸는 문제에서는 그런 게 포인트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 5번. 이거는 참 테트리스 잘하면 되죠. 테트리스.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은 합동입니다. 합동. 맞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랑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는 같겠죠.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를 툭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도형과, 맞죠? 응? 미쳤지? 요 도형과 요 도형은 합동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길이도 같겠네, 다. 그럼 이걸 툭 뜯어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의 넓이야?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고, 맞죠? 요 길이가 2K니까 그 다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요 길이가 주기가 되는 거지, 그지? 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답은 2K 파이가 얼마니까? 6파이니까 K는 얼마? K는 3이겠지. 됐죠? 오케이. 넘깁시다. 각변환.
얘들아 스트레칭 한번 하자. 스트레칭. 다들 지금 중간에 쉬는 시간 아니 예?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 스트레칭 한번 하자. 스트레칭. 우리 토요일 날 오전 수업 9시로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생각해요. 그래 안 왔을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안 오겠지, 그치? 저는 와야죠. 작년에 미적분이 딱 그런 꼴이었어가지고 9시면 몇 시인데? 미적분 수업을 10시에 시작했거든? 고3이라는 새끼들이 작년에 10시에 시작하면 항상 한 10시에 딱 오는 애가 2명, 10명 중에. 그 두 명이 등급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도 항상 10시 5분쯤에 오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등급이 항상 제일 높았어. 몇 등급인데요? 전교 1등이었어, 전교 1등. 어디 학교요? 그 친구는 밝혀도 되나? 새솔입니다, 새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직 거기 맨 파워를 몰라. 하여튼 10시 수업은 에바고 그냥 11시 수업 정도 괜찮은 편 아닌가? 저희 다 왔어요 그래서 정시 시간에. 오케이. 너희 학기 중 가면 잘 안 오더라. 그쵸. 지금 좀 편한가 봐? 조금 더 빡세게 할 필요가 있나? 11시부터 1시까지 좀 맞다는데. 하여튼 그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는 어쨌든 루트가 다음 달이면 끝나요. 당연히 끝나겠지. 근데 다음 달 초면 끝나. 한 2월 14일 그때쯤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수가 거의 한 28강에 끝내버리니까 24강에 끝내버리니까 진짜 개빠른 거거든. 그래서 그거 끝나면 남는 시간 동안은 다시 총복습할 건데 그때 우린 난이도 있는 문제들 좀 풀 거야. 알겠지? 여튼 가봅시다. 각변환 공식의 첫 번째 스텝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이게 왜 쓰이는 거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인의 3분의 2파이 같은 걸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 이게 무슨 원의 반지름이 1이며, 그치? 원의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에 y좌표를 잡으면 됩니다. 그때 점이 지나가는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은 3분의 2파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냐는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도 좋아. 어떻게?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지. 사인의 그래프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3분의 2파이의 위치를 잡으면 되거든. 근데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겠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여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선을 잡았을 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가 3분의 파이, 얘가 3분의 파이면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3분의 2파이는 여기 있어. 3분의 2파이랑 3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결국에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아.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프를 매번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각변환 공식을 쓰면 빨리 구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각변환 공식은 이런 각을 좀 변형시켜서 삼각함수 값을 빠르게 구해내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자, 뭐라고? 공식이죠, 공식.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근데 그 누군가가 일단 외국인은 아닐 것 같아. 한국인일 것 같아. 진짜요? 그럴 것 같아. 조립제법을 배우는 조립제법 배우는 그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이항을 배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이항이요? 응, 넘기는 거. 그걸 안 배우고 풀 문제를. 양변을 더하는 등식 성질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 그 수학 문제 푸는 영상들 많거든? 푸는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 뒤지겠어, 진짜. 계속. 뭐, x 더하기 1이면, 이거면. 이러고 있고. 답답해. 그건 아니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한국인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거든. 근데 뭐 한국에서 노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애들 막 그렇게 달달 볶는데 왜 한국에선 그런 필지사가 안 나오나 했는데 나오기 시작하잖아 이제. 역시 한국인들은 똑똑해. 최근에 또 그 허준이 알아? 허준이 박사님?
그 수학 난제 푸신 분, 예? 아, 필즈상 받으신 분. 필즈상 받으신 분. 알아요? 이거 쌤 거예요? 네. 샀어요. 그냥 샀어요? 네. 하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도 있어요. 하여튼, 필즈상 받으신 분. 그 연구소에 한 명 있는데 그 박사님이 최근에 또 7년 동안 광기로 수학 난제 하나 풀었다잖아. 풀었어요? 뭐 이거라는데? 이 모퉁이에 소파를 옮길 건데 그 소파를 이렇게 옮길 수 있겠지, 그지? 옮길 수 있는 가장 소파의 큰 면적을 구하는 거야. 면적의 최대값 구하는 거. 제가 몇 년 증명했어요, 저거 하는 사람들이. 저거 하는데 이거 7년 증명했어. 7년 동안 증명해가지고 이 논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각광받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구나. 왕이 모양 아니에요? 응? 맞아. 그런 모양이야. 오, 이거 알고 있네? 하여튼 뭐 난리니까. 유진석 그 찾아보니까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텝 1, 2, 3로 이게 왜 나왔지 갑자기? 그래, 공식이 잘 들어봐봐. 공식이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인이 만들었을 것 같아. 느낌상 한국인이 만들었을 것 같고 빨리 뭔가 그 사람들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내가 외국인들 사인값 구하는 것 중에 각변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공식은 한국인이 만든 것 같은데 공식이잖아. 공식. 그쵸? 그래서 공식을 만든 사람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내 멋대로 해야 될까? 만든 사람 따라야 되겠죠. 절대로 공식을 쓸 때는 내 스스로의 주관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꼭 기필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텝 1.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 같은 어떤 삼각함수를 구할 건데 요 세타의 각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체크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 세타가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인가가 체크가 되면 여기서 사인이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체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스텝은 세타를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꼴로 바뀌는 건데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잘 들어봐봐. 알파를 우리가 어떤 세타가 실제값이나 실제값이면 알파를 무조건 예각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둔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알파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주어져 있지 않은 어떤 미지의 값이더라도 예각으로 간주를 해야 돼. 포인트야. 알겠지? 만약에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버렸어. 근데 여기서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애들이 착각하는 게 90도에서 2사분면을 빼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럼 뭐 마이너스 90도니까 뭐 4사분면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세타는 2사분면이 나와 있어도 뭘로 간주야? 예각으로 간주야. 왜? 공식 만든 사람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안 따라가면 부호 하나로 다 틀리는 거야. 알겠지? 주의합시다. 뭐라고? 부호 하나로 다 틀린다고. 예각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값이야.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7파이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파이 플러스 6분의 8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 근데 꼭 보면 약간 천방지축 얼렁뚱땅 앞뒤 짱구 막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바꿔요. 그렇죠?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바꾼다고. 예각이 아니라 꼭 보면 둔각으로 바꾸는 친구야. 그러다 자기가 헷갈려서 다 틀리는 거야.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실제 값이면 그냥 이렇게 예각으로 바꾸시고 알겠죠? 미지의 값이면 예각으로 간주합시다. 이 세타가 2사분면의 각도라도. 알겠죠? 그걸 꼭 어기지 말라는 거야. 공식이기 때문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 스텝 3 갑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겠죠? 그래서 n이 홀수가 된다면 여기 분모가 살아있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애들. 걔네들은 전부 바뀌어요.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 탄젠트는 뭘로 바뀌어?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 코사인과 사인은 원래 몇 도 관계 있어? 90도 관계 있지. 맞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90도랑 관련돼 있지 않겠어? 90도, 270도 이런 애들과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탄젠트는 왜 역수로 바뀌냐? 탄젠트가 뭐 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걔네들 다 바꿔봐. 뭐야?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그게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런 로직.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땐 뭐예요? 그대로고 내 개인적으로는 실제 값을 만약에 이 실제 값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엔간하면 다 저는 이걸로 처리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안 외워도 되냐? 아니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우기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지? 근데 실제 값이라면 다 이걸로 갈 거다. 그러면 사인의 3분의 2파이로 예시를 들어보자고요.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얘들아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이지. 근데 잘 봐봐. 우리가 각도상 잘 봐. 여기가 180도잖아. 그러면 2사분면에 있는 각도는 180도에서 예각을 빼면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3사분면의 각도면 180도에서 예각을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지. 괜찮아? 만약에 4사분면의 각도면 2파이, 즉 한 바퀴 돌린 거에서 예각만큼을 빼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n이 홀수가 되도록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왜? 파이랑 2파이로 다 표현이 돼요. 모든 4분면의 각을. 알겠어? 그러면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2사분면이니까 누구에서? 180도에서 3분의 파이를 뺄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맞죠? 그리고 여기가 일단 2사분면의 각이니까 일단 얘가 나오게 되면 플러스가 될 거야. 사인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스텝 2까지 완료를 했죠, 지금. 자, 여기가 짝수입니까? 당연히 짝수야. 여기 앞에가 1이면 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꼴이었기 때문에 짝수면 약분이 돼버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가 정수 형태면 다 짝수야. 분모가 있으면 홀수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얘가 그대로로 가면 되니까 사인 그대로 써주시고 또 중요한 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남는데 여기 풀마 관심 가지지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알겠죠? 누구만 생각해? 각도인 3분의 파이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보자. 탄젠트 3분의 4파이. 이 뭘 생각해? 3, 4분면의 각도지. 괜찮지? 그럼 양수값이란 걸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 그 다음에 탄젠트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3, 4분이니까 180도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한다. 요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대로니까. 이 탄젠트 파이가 만나서 탄젠트가 되고 남아있는 3분의 파이만 쓰면 되고 부호는 플러스였잖아. 끝. 어렵지 않지? 근데 심지어 더 쉬워.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다 그냥 파이를 빼도 똑같겠지. 이해가 돼? 사인에 6분의 17파이가 나왔어. 이러면 잘 봐. 6분의 17파이면 2파이를 넘기잖아요. 그럼 일반각을 써가지고 그냥 2파이를 빼봐. 얼마야? 이거랑 같겠지. 6분의 17파이가 이루는 각이랑 6분의 5파이가 이루는 각 같은 거 알겠어요? 같잖아. 이걸로 계산하자. 그럼 어떻게 돼? 자, 혜림아 6분의 5파이 바꿔봐. 일단 2, 4분의 각도고. 바꿔봐. 6분의 5파이를 저꼴로 바꿔봐. 스텝 2 형태로. 똑바로 들으라고. 파이분의 6분의 파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또 그대로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써줘? 사인의 6분의 파이 써주고 그 다음에 2, 4분의 각도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플러스를 붙이면 돼. 끝이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잘 해둡시다. 알겠죠? 그 다음 제가 2번에다가 요게 1번 내용이었고 2번에다 적은 거는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서술을 해놨죠. 이 그래프 그리는데도 시간 오래 걸렸다잉. 대칭성, 주기성 활용하라는 느낌은 지난번에 얘기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예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바로 최대치수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구허시오. 요건 한 명씩 시킬 거야.
왜 자? 도대체? 공부하다가요. 어? 경찰쌤 때문에 왜? 숙제한다고? 얼마나 저희 숙제 몇 문제 알아요? 몇 명? 3명 됐어요. 이제 몇 문제인데? 좀 잘해봐, 얘들아. 어? 일주일 어? 동안 좋겠네. 아 아니요. 보자. 한 자, 1번. 지우. 얘를 뭘로 바꿨어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바꿨고,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이야? 어? what? 3,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은 무슨 수? 음수. 그럼 답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사인의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왜 루트 3? 6분의 8을 30도니까 3분의 8이었네. 그 다음에 준율이 사인의 6분의 5 파이. 그러면 그대로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오케이 플러스 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답은 2분의 1이겠지. 희원이 코사인 6분의 11 파이 처음에 뭘로 바꿀까? 요거를 6분의 11 파이를 2파이 빼기 6분의 8 그렇지. 다 잘 찾네. 오케이. 그러면 요 결론은 뭐가 돼요? 얘가 4, 4분의 각이지. 그러면 플러스고 코사인 얼마?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예찬이 3분의 4 파이 뭘로 바꿀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 그러면 얘가 3, 4분의 각도네. 거기서 코사인은 무슨 수? 오케이 마이너스. 그러면 답은? 아이 답을 내라고. 3분의 파이겠지. 2분의 1이야. 그리고 됐어? 오케이. 탄젠트 3분의 2 파이. 민용이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요? 일단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8로 바꿔요. 오케이. 그럼 얘가 몇 사분의 각도야? 얘가요 120이니까 2, 4분면이요. 2,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무슨 수? 오케이. 음수.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 됐죠? 마이너스 루트 3. 됐고.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제가 할게요. 얘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3, 4분면의 각도고 3, 4분면의 각도에서는 탄젠트는 양수.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결론을 좀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지금 실제값 구할 때 그냥 뭐만 쓰고 있어? n이 짝수일 때만 쓰고 있지. 이게 제일 편해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이대로 가시면 돼요. 대신에 이걸 못 외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거는 이렇게 미지의 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에도 잡아놨다시피 뭐가 주인공이야? 세타가 뭐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가 예각임을 간주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라는 거까지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가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 한숨 쉬었어? 인재요. 인재가 쉬고 싶대요. 왜? 지고 싶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 이건 계속 끝나잖아요. 뭐라고? 이건 계속 끝나잖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자, 유형 1번과 유형 2번밖에 없어. 개꿀이야. 그치? 개꿀이고, 근데 3번이 있긴 하네. 근데 또 유리식을 까먹었을까봐 제가 또 친히 또 유리식의 형태를 또 그리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놨어요. 알겠죠? 하나씩 봅시다. 삼각함수가 1차식 꼴일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뭐 팔박스 혹은 그래프를 정역 범위에 맞게 그린다라고 했는데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유형 1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삼각함수가 1차식의 꼴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쵸? 근데 요런 경우에는 정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잖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y는 sin x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답은 얼마야, 시훈아? y는 sin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겠지? 너무 쉽지? 네. 근데 갑자기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3분의 2파이까지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얼마일까? 그래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뭘 그려라? 팔박스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좀 제일 나을 것 같다. 뭐 그리는 거 금방 끝나잖아요. 사인. 됐죠? 그럼 우리가 6분의 파에서 3분의 2파이면 결국 1, 4랑 2, 4분의 각도니까 3, 4는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박스를 이렇게 줄여도 돼요. 괜찮죠? 그러면 6분의 파이일 때가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3분의 2파이는 어디 있겠어요?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중에 3분의 파이가 더 크니까 파이가 여기거든요, 딱. 그쵸? 여기 기준에서 3분의 2파이면 더 위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2분의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이해가 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해됐어요? 여기 값이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팔박스 혹은 그래프를 정역 범위에 맞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점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최대 최소 구한다. 그냥 이게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인의 ax 플러스 b 꼴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정말 미안하게도 관련된 문제를 센에서 못 찾겠어. 내가 옛날에 이거 고쟁이 하면서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못 찾겠어. 그래서 방정식에 완전 몰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최소엔 이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뭐 몇 개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나중에 질문 자료방에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합시다. 알겠죠? 그럼 예시 문항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사인에 예를 들어서 2x-1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범위는 여전히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다 라고 잡겠습니다. 임의로.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요 그래프를. 그럼 이것도 8박스로 그리면 되잖아. 8박스 지난 시간 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돼? 사인 그래프에서 주기가 얼마야? 파이가 되겠고 주기가 파이니까 요거 하나당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시작점의 위치는 여기라고 했고 이렇게 할까? 2x-파이? 그러면 시작점의 위치는 얘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니까 2분의 파이겠지?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럼 4분의 파이만큼이니까 몇 칸 더 가면 돼요? 2칸 뒤로 가면 4분의 파이가 2개 있으면 딱 0이 여기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에 맞게끔 그래프를 다시 수정. 됐나요? 그러면 6분의 파이가 어디 있겠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0이니까 6분의 파이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5파이는 어디랑 어디 사이 있어요? 파이랑 여기가 2분의 여기가 몇 분의 몇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분의 5파이는 4분의 3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겠지. 왜냐면 얘가 그 통분을 하면 12분의 10파이고 얘가 12분의 9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어딘가. 그럼 그래프 그림 이렇게 그려진 거 맞아요?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난 이게 너무 귀찮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얘 자체를 t라고. 됐죠? 그러면 우리가 2x-파이를 t로 치환했잖아. 시훈아. 치환할 때 항상 뭘 조심해야 돼, 얘들아? 치환 범위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2x-파이로 만들 거야.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2x는 3분의 5파이랑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거기다 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사인의 3분의 2파이랑 2x-파이니까 파이를 빼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이제 t가 되니까 t의 범위를 잡았고 t의 범위가 얘일 때 사인 t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 사인 t는 누구야? 그냥 이거잖아요. 맞죠? 이거잖아. 그러면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어디 있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영역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랑 3분의 2파이는 어디 있겠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 있겠지. 랑 이거의 범위니까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와. 알겠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얘를 8박스를 이용해서 그리거나 두 번째는 뭐 해라? 치환을 해라. 대신 치환하면 치환 범위가 바뀐다는 점.
편한 거 가셔야 돼요. 알겠죠? 본인 편한 거. 얘는 어떻게 해요? 난 치환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은데? 근데 8박스도 자주 써. 뭐야? 근데 둘 다 그냥 귀찮아. 치환도 귀찮고 저 8박스 쓰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둘 다 비슷해요. 편한데 가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 다음 2번 갑시다. 삼각함수가 2차식 꼴이잖아. 아 미안. 위에 있는 예제를 안 풀고 자꾸 너무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 봐봐. y는 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에 자 플러스 3 코사인 x에 플러스 2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거든. x의 범위가 없지. 그럼 그냥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돼.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얘를 보면 되죠. 사인의 뭐야? 얘가 x 플러스 x가 그 덧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면 얘 뭘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각변환을 생각할 수 있잖아. 각변환을 생각할 수 있고 x는 예각으로 간주하세요. 알겠죠? 간주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2, 4분면의 각이니까 결국 사인은 양수라서 얘는 코사인 x. 알겠지? 바꾸고 난 뒤에 얘가 2, 4분면에서 음수 아닌가라고 하면 안 돼. 바뀌기 전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바뀌기 전. 바뀌기 전이 사인이었잖아. 그러니까 2, 4분면에서 양수니까 이미 값은 결정이 된 거야. 부호는. 알겠지? 바꾸고 난 뒤에 부호 결정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럼 결국 뭐야 이거? 4 코사인 x 플러스 2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앞에서 했잖아. 얼마?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어떻게? 마이너스 빼하고 얘 더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그렇게. 얘가 의미한 게 진폭이고 얘가 의미한 게 y축 평이동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갑시다. 2차식 꼴은 어떻게 가나요? 2차식 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고 한 걸 통해서 삼각함수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리고 반복되는 형태를 t로 치환하고 치환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t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뭐 그냥 당연한 레퍼토리. 그럼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을 바꾸는 게 편할까? 사인 제곱을 바꾸는 게 편할까? 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코제곱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겠지?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솔직히 얘들아 t로 치환할 바에는 이렇게 치환하면 어때요? 그냥 c로 치환하자. 코사인이니까. 사인은 s로 치환하고. 알겠지? 그러면 코사인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x의 범위가 결정된 게 없잖아. 코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의 범위가 요거니까 요 범위에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고 여기 얼마?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1이 여기쯤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겠지. 자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0이 되겠고 최대값은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4분의 9가 되겠지. 이해되죠? 끝이에요. 오케이? 이게 끝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3번은 유리식의 형태인데 삼각함수가 유리식 꼴일 때 우리가 그냥 유리함수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그게 조금 너 졸았지 방금? 갑자기 미친놈이야? 갑자기 혼자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유형 3번. 아니 야 얘들아 오전이 제일 뇌가 지금 쌩쌩할 때 아니야? 너 밤새 뭐 했어? 몇 시야? 나 이트스 샀어. 뭐라는 거야? 이거 써야 내가 봤을 때. 촬영. 이거 하셔 이거. 그것들이 뒤질라고 진짜. 하여튼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를 볼 거야. 그럼 요거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뭐야? 점근점을 찾아야 되지. 점근점 구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B.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값 분의 AC. 그 다음에 a분의 c. 뭘 보면 돼? x의 개수 b를 보면 되겠지. 그럼 점근점을 통해서 누가 나와? 얘랑 얘가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야? y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그치? 그랬던 거 기억나? 여기를 지난다 하면 요렇게 지나갔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계산했었지. 그대로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
기억 좀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일반형의 형태선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선은 저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해요? 뭘? 유리함수 나와요 뒤에서? 나오지 당연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6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8번까지 일단 먼저 풀어보자. 6번부터 8번까지 시작. 일단 6번부터 먼저 보면 요거 생략하기로 했는데 제가 방식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들아 여기 지금 모든 각도를 다 살펴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게 포인트거든. 0도에서 그러니까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 사이에 없어요 다. 알겠죠? 그럼 일반각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4분의 15파이랑 같은 각은 8파이를 2파이를 빼면 되잖아. 4분의 7파이랑 같은 거야. 동경과 이루는 각이 같은 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0과 2파이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겠지. 얘가 대충 5점 몇 파이잖아요. 5점 몇 파이. 5점 얼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4파이를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4분의 7파이랑 똑같다고. 이해가 돼? 얘 4점 몇 파이니까 4파이 빼면 된다고. 4분의 3파이랑 같겠지?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더해. 2파이를 더해봐. 그럼 6분의 12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6분의 파이랑 같은 각이라고. 알겠어?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7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5점 얼마니까 6파이를 더해봐. 그럼 3분의 18파이 더하니까 3분의 파이랑 같은 각이야. 알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바꿔주는 게 포인트야. 7번 갑시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하죠? 자, 각변환입니다. 각변환. 얘 몇 사? 2, 4. 얘 몇 사? 4, 4. 얘 몇 사? 이건 그냥 2분의 5파이잖아. 마음에 안 들어. 2파이를 뭐 빼요 그냥.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겠지. 이거 이해돼?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은 거 알겠어? 왜? 2파이 차이 나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럼 여기 몇 사야? 1사네. 땡큐.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4사죠? 4사. 여기는 2파이 또 빼. 파이 플러스 세타랑 같겠지? 그럼 3사지. 됐죠? 탄젠트 마이너스가 있어. 이 마이너스는 뭐 할 수 있어? 바깥으로 뺄 수 있지. 왜? 기함수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사인은 양수니까 사인은 2사에서 양수고 그대로니까 사인의 세타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4사분면이니까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탄젠트의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는 1사분면이니까 양수고 코사인은 2분의 파에서 사인으로 바뀌니까 사인 세타로 바꿔주시고 빼기 밑에 4사분면이었죠? 그러니까 4사분면에서 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하고 2분의 3파이니까 홀수라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겠지? 코사인 세타. 위에는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코사인에 파이가 짝수니까 그대로 세타. 이해되죠? 그 다음 곱하기 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계산해보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로 다 바뀌고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남아있는 건 사인 사인 약분되고 코사인 코사인 약분돼서 왼쪽은 마이너스 탄젠트, 오른쪽은 플러스 탄젠트. 두 개 더하면 제로가 답이겠지. 오케이? 계산해보세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갑시다. 8번은 제가 2번은 안 하고 1번만 좀 할게요. 사인 제곱 5도, 사인 제곱 10도. 자, 이거 특수각이니 얘들아? 당연히 특수각이 아니지. 그럼 특수각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야 돼? 각변환을 이용하는 거야. 사인 제곱 85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굳이. 그치? 이거 너네 나름의 디테일이 좀 숨어 있는 거 알아? 보통 규칙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더하기 땡땡땡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너가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보통 하나만 주거든? 여기까지 더해봐. 이게 보통의 케이스야. 근데 여기서 얘를 줬다는 건 뭐야? 여기까지가 규칙이 적용이 되고 얘는 또 추가로 더하라는 소리겠지. 그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야.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보통 얘들아 생각해봐. 아니 진짜로 야, 보통 F1 더하기 F2 더하기 땡땡땡 해서 누가 F19 더하기 F20이라 해요. 뭐까지 가는 거야? 얘까지 가잖아. 항상 구하라는 거 보면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까지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고 여기까지 구하세요 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뭐야? 여기까지잖아. 그리고 뭐야? 여기까지 규칙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면 여기까지 더하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보라는 거지. 그런 약간 출제자의 의중이라고 해야 되나? 의도가 약간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여기 85도를 뭘로 바꿔요? 파이 마이너스 5.
90도 마이너스 5도로 바꿔야 되겠지? 90도가 라디안으로 따지면 뭐야?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약간 조금 이질감 느껴지긴 하는데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딱 뭐가 떠올라? 아, 이거 1사의 각이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5도로 바뀌지. 맞아? 아, 그러면 여기는 요 친구가 뭘로 바뀌어? 코사인 제곱 5도로 바뀌는 거 알겠어? 자, 근데 코사인 제곱 5도랑 사인 제곱 5도가 눈에 보이잖아. 두 개 더하면 얼마? 1이다. 이게 규칙이었던 거야. 이해가 되니? 아,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그럼 10도는 80도랑 같겠지. 그러면 10, 80, 15, 75 이거 다 계산하고 있을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가장 한가운데 누가 있겠어? 45가 일단 있겠지. 왜? 5도랑 85도의 중점이 45잖아. 그럼 45 기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45도 전까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뭐까지 생각하냐? 사인 제곱 5도에서 사인 제곱 몇 도까지? 40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사인 제곱 45도에서부터는 이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개수가 몇 개냐면 5 곱하기 1이고 얘가 5 곱하기 8이니까 총 8개지. 걔네들 어쨌든 8쌍으로 다 1씩 되는 거 알겠어? 느껴져? 1씩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값은 다 더하면 얼마? 요거랑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8이 되겠고 중간에 있는 사인 제곱 45도는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뭐 남아요? 얘 남잖아. 1까지. 답은 2분의 19가 되겠다. 이렇게 규칙을 찾으시면 돼.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세 문제 남았거든요. 세 문제 남았는데 제가 앞에다가 쓸게요. 문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좀 변경해서 문제를 풀 거고 이 변경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거 뭐야? 스템에 가시면 있습니다. 아, 그 스템이래. 질문 자료만 가면 있거든요. (9번에) 1번은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y는 3사인의 x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는 뭐 쉽죠?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절대값 2사인의 x 플러스 1. 절대값 닫고 마이너스 4. 근데 뭐 이것도 뭐 딱히 그렇게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10번 y는 코사인의 x 마이너스 1분의 2 코사인의 x.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리함수 형태죠. 이거의 최대 최소를 이거라고 하고 이걸 빼는 문제예요. 근데 단 x의 범위가 파이부터 시작해서 어디 사이 있다? 3분의 4파이. 제한 범위를 일단 걸어놨고 11번은 똑같아요. 그냥 11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쓸게요. y는 사인의 제곱 x. 되게 애매하구나. 애매하게 끝난다 이거. 그냥 지금 딱 1시간 한 20분 한 것 같아서 되게 애매한 것 같아. 1시간 한 30분 걸리네 이거 하는데. 10분 안에 다 끝내요 이거? 10분 안에 할 수 있죠. 그냥 바로 갈까? 네. 그래 바로 가자. 알겠지? 1번부터 볼게요. 자, 3사인, 이거는 일단 바꿀 수가 있잖아. 그지? 얘를 먼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인으로 바꿔야죠. 그쵸. 얘는 x가 예각으로 간주하면 3, 4분의 각도인 거 알겠어? 3, 4분면의 각도고 코사인은 홀수랑 만나면 사인이 되죠. 그래서 얘가 사인의 x가 되고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야 된다. 3, 4분의 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사인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겠지? 따라서 이거는 결국 뭘로 바꿀 수 있어? 4사인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결국에 최대값이 5, 최소값이 마이너스 3. 두 개 더하면 2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그냥 앞에 있던 삼각함수 1이랑 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한된 범위를 좀 걸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센에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가 없어요. 방정식 파트는 있거든? 없어. 그래서 다시 찾으려고 센 말고 다른 거 뒤져봐야지 이제. 하여튼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요거 봅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일단 2sin x 플러스 1부터 먼저 봐야 되지. 그럼 어떻게 생겼니? 잘 못하겠으면 8박스를 그리시면 돼요. 최대값 3.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정의역에 제한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X축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알겠죠? 그 상황에서 2sin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최대값이 얼마고? 3이고 최소값이 마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아니다 팔박스로 그리자. 그게 제일 마음 편하겠다. 여러분들도 따라 그리기 쉬우려면 이게 제일 낫겠죠? X를 볼 필요가 없죠? 이 상황에서. 아유 제발. 그럼 됐고 여기 얼마? 3 여기 얼마? y1이죠? 그럼 여기 중간이 1이니까 X축의 위치가 딱 여기 있는 거야. 됐지? 걔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접어 올렸어.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 알겠어? 이 노란색 모양. 그리고 난 뒤에 걔를 가지고 뭐 한 거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 시켰지. 그러면 뭐 하면 돼? 아니 얘를 바꿀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여기 있던 애를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0이었잖아 얘들아. 4칸 내렸잖아. 그거 얼마? 그래 여기는 3이었잖아. 그렇지. 그냥 그래프는 그대로 두고 축을 왔다 갔다 시키면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 어차피 반복되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되겠죠. 한 주기니까. 최대값 마이너스에 최소값 마사.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알겠죠? 다음에 이제 10번 갑시다. 10번은 이제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지금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요게 좀 다르죠. 그렇죠? 코사인 x를 c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을 치환했을 때 자 범위가 생기지. 어떤 범위? 파이에서 3분의 4파이라는 범위가 생기지. 그럼 그래프 그려봐야지.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파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파이죠. 3분의 4파이는? 너도 위에? 3분의 4파이는 살짝 2분의 3파이보다는 적겠지. 그렇죠? 얘가 6분의 9파이고 얘가 6분의 8파이니까 한 여기쯤 있지 않겠어? 그럼 요 범위네, 요 범위. 그렇죠? 그럼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되고 3분의 4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냥 딱 C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요걸 먼저 찾아줍시다. 그 다음에 저걸 그려야 되니까 Y는 C-1분의 2C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점근점의 위치가 얼마예요? 1,2 1,2겠지? 0, 얼마 지나? 마이너스 0을 지나지? 아 0 넘으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점근선이 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가 1이라며. 근데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니까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겠지? 요 범위네, 요 범위. 그냥 양끝점 대입하라는 거네. 그지?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마이너스니까 3분의 2. 두 개 더하면 3분의 5. 곱하라 했니? 더하라 했니? 많이 빼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3분의 2에서, 아니, 1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3분의 1이 정답이겠죠?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11번 보고 끝내자잉. 자, 사인 제곱 x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또 바꿀 수 있고, 그러면 1 사라질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것이 y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x를 또 뭐라고 치환하면 c라고 치환하게 되면 치환 범위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한 주기잖아. 한 주기 내에서는 그치 1과 마이너스 1 사이 있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c니까 0과 2를 지나겠지. 요런 느낌. 여기가 이제 얼마? 1이겠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따라서 요 범위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최대값이 A,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구한대.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일 때요? 1일 때라는 걸 알겠지. 따라서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최대값 b를 가지고 그게 언제일 때야? c가 1일 때였잖아. 그럼 c가 1일 때지 x가 a일 때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바꿔주면 코사인 x가 1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과 2파인데 0보다는 크다 했고 왜냐면 0보다 크다 했잖아요. 2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답은 2파이가 되겠다. A는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와 개꿀이다.
감사합니다.